제가 황금 같은 주말에 MBC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즘 중개사분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중개수수료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또 중개사의 잘못된 서비스로 피해보고 있는 고객은 없으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아침에 방송이 됐더라고요. 했던 이야기들도 다 좋은 이야기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국에서는 사실 기획 의도라든가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쓰셨는데 이렇게 또 재밌게 나왔길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켜봤습니다. 그래요. 직거래는 큰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사기와 같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액의 거래일수록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개사가 꼭 필요한 거죠. 제가 많이 벌 때는요 1년에 2억 정도 벌었고요. 예, 그것도 뭐 그 2억을 버는 과정에서 계약을 많이 했는 게 아니에요. 계약 한 6건 정도로 2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저는 심지어 TV 콘센트 꽂아드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밤 10시에. 그걸 가야 되나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나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야죠. 촬영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 중개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근데 사실 정말 그 명제가 잘못된 거예요. 중개사들 절대 사기 안 쳐요. 중개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지, 우리 주변에 있는 99%의 중개사들은 절대 사기 안 칩니다. 진짜로. 그럼 사기치는 사람들은 일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작게 개업해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하시는 분들 사기꾼 없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에는 다 정상적인 그렇지. 공인중개사 분들이다. 뭐 옛날 얘기지만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나도 부동산 시작하기 전에는 부동산 하면 절반은 사기꾼이고 절반은 건달인 줄 알았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심지어 나랑 정말 친한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사회 초년생 때 집을 보러 갔어. 제가 집 뽕값을 얼마 드려야 될까요? 해서 그 부동산에 있던 중개인이 5만원 달라고 해서 집 뽕값 5만원 주고 왔대. 그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악성 사기꾼 아니지만은 좀 나쁜 놈이지. 나쁘죠. 악덕 중개업자들이 소비자를 갚는다고 표현해. 일단은 소비자가 눈에 씌어야 돼. 내가 과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욕심에 의해서 이 물건에 꽂힌 거야. 특히 이런 일들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 잘 안 일어나고, 부동산 투자 수익형 상품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 매도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10억에 팔아주시오 라고 하면서 9억까지는 자기 손에 쥐어주고 1억은 수수료로 받아가시오 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이 노출돼 있고 거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교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아무리 호가로 10억을 제시해도 9억이 되든 9억 1,000만 원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정상적인 범위의 수수료를 받아. 과거에는 안 그랬어. 정보가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 매수인이 판단하는 근거가 부동산 중개인의 정보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오신 손님한테 10억의 브리핑을 하지. 그러면 이 손님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조사해보고 싶어. 하지만 그 손님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이 가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몇 군데 부동산 더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길 건너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딱 들어가는 거야. 사장님한테 딱 전화, 형님 지금 50대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들어가셨는데 제가 10억 브리핑 했습니다. 형님 10억 브리핑 하셔도 좋고 뭐 한 10억 5천 브리핑 하셔도 좋고 하신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가르마 타시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 부동산에서는 바람을 더 집어넣는 거야. 지난달까지만 해도 12억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그나마 이제 11억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조율을 해놨다고 빨리 계약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 저번 영상에서 찍었던 가두리 영업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 사실은 정보를 은닉을 하고 몇몇 업자가 담합을 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정보를 조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새로 들어간 공인중개사가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 5천으로 브리핑을 하면은 손님을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 브리핑했고 네. 형님 여기 11억 브리핑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혼자 이 계약을 독식하기 위해서 9억 5천에 브리핑했다. 그런데 또 안 그래. 왜 그러냐면 그러면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일단은 내가 10억을 해서 같이 가르마를 타. 그러면 5천 5천이야. 그럼 형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손 안 대고 수수료 들어오잖아. 그래서 좋고, 이쪽 형님이 저 녀석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 같이 손잡을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9억 5천입니다 정직하게 딜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또 손님한테 전화하겠지. 지난번 다녀가신 이후로 제가 지주분 만나가지고 설득한 끝에 8억 9천까지 맞췄습니다. 계약서 쓰러 오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 안 돼. 그러니까 합이 좀 맞는 거지. 그리고 이 동네는 부동산이 반경 뭐 한 500m 안에 3개밖에 없어. A, B, C 업자들이 행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쫀쫀함이 생긴 사이야. 그런 상황이라면
손님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좀 더 쉽지. 근데 이건 정말 과거 얘기고, 지금은 손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만큼 그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안 생긴다. 그리고 제발 뭐 고수익 뭐 이런 게 좀 눈 멀지 마세요. 좋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부자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